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대치 연기 스카이 조동영 원장입니다. 2018학년도 수능 결과가 나온 시험을 본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고 또 결과가 나온 지도 벌써 몇 주가 지나갔는데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과생인데도 불구하고 수학을 나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탐구를 선택하는 이러한 학생들이 올해는 유독 좀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정시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2015학년도 수능부터 시작해서 이게 꾸준히 과학탐구의 선택지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2015년도에는 40.1%였던 거에 불과했는데 2016년도에는 41.1%, 2017학년도에는 44.2%로 껑충 뛰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계열 모집 인원이 많다고 무조건 유리한가? 결론은 노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2017학년 수능을 보게 되면 선택자가 32만 2,834명이었어요. 퍼센테이지로 보니까 54.60%였고 그 다음에 과학탐구를 비교해보면 26만 11명, 즉 44%예요. 자, 그러면 2018학년도에는 어땠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사회탐구 영역은 30만 3,719명, 퍼센테이지 따지면 52.90%가 되고 과학탐구는 26만 4,201명, 비율로 보니까 46%. 실질적으로 2%밖에 증가하진 않았지만 선택자 자체가 4,190명이라는 놀라운 인원이 증가했다는 거에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표를 보게 되면 2017학년도, 2018학년도의 자연계열 모집 인원에 대한 증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는 46,213이었어요. 그런데 201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는 40,333명, 즉 좀 줄었어요. 지금 5,808명이라는 인원수가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자연계열 정시 모집 인원은 지난해부터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수시 확대 기준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정시에 지금 어쩔 수 없이 수시에 떨어졌으니까 정시에 지금 응시를 해야 되는데 이 정시 인원 자체가 8대2 법칙에 의해서 정시 인원은 확실히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이러한 그 지원을 할 때 단순히 작년도, 재작년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크게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표에 관련된 걸 가지고 좀 더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합격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 있는 그 대학 이걸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특히 2018학년도 같이 수시 모집 인원이 증가해서 지난 대비 정시 모집이 크게 감소됐기 때문에 과학탐구 영역의 응시 인원이 증가는 자연계열 학과의 정시 지원 경쟁률 상승을 불러오게 된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한번 알아볼 부분들은 뭐냐면 수학 나와 그 다음에 과탐을 선택한 수험생이 드디어 이제 비상에 걸린 거예요. 왜 비상에 걸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2017학년도 선택자를 보면 수학과가 19만 311명이었어요. 그런데 수학나는 37만 9,446명. 자, 퍼센테이지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비율로 따지면 수학가는 33%고 수학나는 66%에 가겠어요. 그런데 2018학년도 수능을 한번 보세요. 선택자 수학가를 보면 18만 5,971명, 즉 33%예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수학나를 선택한 학생은 37만 6,760명이라고 67%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퍼센트 물론 1%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인원수로 볼 때 이미 이것은 선택자 자체가 작년도에 비해서는 줄어든 거죠.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인 비율은 올라갔다라는 이 현상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즉 0.4%로 여러분들이 무시할 게 못 되는 게 여러분 스스로가 수학나를 선택한 이후에 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큰 오산이 될 수 있다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과학탐구 영역의 선택자가 증가한 것과 달리 수학, 가형 선택자는 감소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 주목해야 될 점은 수학, 나와 과탐을 선택하는 그 응시 수험생들이 특히 불리한 사항이 지금 표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017 학년도에 여러분들이 수학 가를 선택한 33.4%, 즉 19만 312명이었던 것이 2018학년도에서의 수능에서의 수학 가를 선택한 학생들은 33%, 즉 18만 5,971명으로 약 0.4%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계열 선택자는 줄어들고 수학, 나와 과학, 탐구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증가했다는 걸 의미하겠죠. 결국 수학, 나형과 그다음에 과학, 탐구를 조합해서 응시하는 인원을 지원할 수 있는 학교와 학과들을 여러분들이 경쟁률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번 정시 지원을 할 때 꼭 주목하시고 거기에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모든 배치표보다 어떠한 사항들이든 간에 A 플랜, B 플랜, C 플랜을 다 짜놔야만 제대된 정시 전략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선생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자연계열 중에서 수학 나를 응시하는 자연계열 수험생이 증가한 사항이 됐기 때문에 국민대하고 숭실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가나 수학 나를 응시하는 모든 경우의 대학을 경쟁률에서 이게 보면 다 높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대하고 특히 숭실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원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도록. 다음 표는 다 끝났군요. 자, 그렇다면 가형을 선택한 자는 가산점이 있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거꾸로 이제는요. 그러면 나형을 선택한 사람은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 그걸 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와 따른 정시 지원 전략들은 도대체 어떻게 세워야 될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나누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학 가형을 응시했다면 성적은 다소 아쉬운 학생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수험생들이. 그런 학생들은 수학 나형과 그 다음에 과학탐구 영역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그곳에 좀 허용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유효할 거예요. 즉 수학 가형을 응시한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을 한번 노려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좀 더 합격에 가까운 근사치에 갈 수 있다고 선생님은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가형 응시자들과의 경쟁에서 남다른 강점을 드러내기는 어렵다면은 한 단계 눈을 낮춰가지고 수학 나형을 지원해 허용되는 대학에 지원해 수학 가형을 선택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가산점을 주는 그런 역전의 기회를 삼아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수학 나와 그다음 과학탐구 영역의 선택자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가산점을 주는 대학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냥 여기다 좀 써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학교가 첫 번째는 카톨릭대가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카톨릭대. 두 번째는 국민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덕성여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명대로 바뀌었죠, 그죠? 상명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신여대. 자, 이렇고 마지막으로 인천대. 이렇게 이런 대학들이 가산점을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이 중에서 특히 인천대인 경우에는 자연계열 전 모집 단위에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하고 아동학과, 그다음 패션 산업학과 여기만 빼놓고는 수학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한테 가산점 15%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천대를 지원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정시 지원 전략 중에 하나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학 모두 다 수학 가형을 선택한 학생한테는 가산점을 10점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인천대는
가형을 선택했을 경우 15%의 가산점이 들어가고 이 나머지 지금 선생님하고 5개 이 대학은 각각 다 10%의 가산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대학에 대해서 잘 지원할 때 좀 더 유리한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 좀 좋겠죠. 그죠? 자, 단 점수 활용 지표에 따라서 가산점 크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 영역의 점수를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을 지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신의 수학 영역의 표준 점수가 130점이라면 가산점이 10%가 되어간다면 13점이 추가가 되겠죠. 반면에 100분율로 반영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럴 때는 100분율이 85%에서 10%가 되면 8.5점만 추가 부여받기 때문에 점수 반영 비례에서 이후 분리가 크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잘 유의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반대로 수학 나형을 선택한 학생들이라면 지난해 입시 결과를 지나치게 맹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합격 커트라인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경쟁률과 올해 경쟁률을 비교하면서 지원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죠. 자, 이상 여러분들한테 정시 지원 전략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오늘은 좀 같이 한번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알찬 정시 지원 전략이 좋은 정보가 있으면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DYS 조동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